안녕하세요, 장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13강 양의 제한에 따른 포장의 방식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 양의 제한이라고 하는 quantity limi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냐면 일단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희가 위험물이 운송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전제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공되어지는 위험물이 어떻게 분류되어지고 식별되어지는지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렇게 분류 식별된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을 운송을 하는데 안전하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당연히 그 포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기준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저희가 포장 지침이라고 하는 패킹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위험물별로 저희가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떤 포장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한 포장물당 담을 수 있는 양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양의 제한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운송이 되어질지, 즉 예를 들어서 여객기로 운송이 가능한지 또는 화물기로만 운송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객기로 운송이 되어지는 위험물이라고 하더라도 한 포장물에 담겨져 있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예외를 적용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게 되냐면 하나의 위험물, 예를 들어서 아세탈이라고 하는 위험물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아세탈이라고 하는 위험물 같은 경우에 클래스 3 인화성 액체류로 분류가 되어지고 패킹 그룹 2로 선언이 되어지는 아이다라고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가 한 포장물에 담겨져 있는 양이 60리터가 담겨져 있을 경우와 저희가 1리터가 담겨져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보시게 되면 동일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지만 한 포장물에 담겨져 있는 양에 따라서 운송 과정 중 사고가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고유한 위험성은 바뀌지 않지만 사고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적게 담겨져 있는 포장물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부 예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희 양에 따라서 포장에 대한 방식이 달라짐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하는 포장 지침이라고 하는 포장의 방식이 달라짐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운송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저희가 아세탈을 가지고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세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UN 1088로 분류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3으로 저희가 플레이머블 리퀴드라고 하는 인화성 액체로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포장물 겉면상에는 플레이머블 리퀴드 해저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포장 등급은 패킹 그룹 2로 선언되어 있음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제가 위험물 목록을 살펴보실 때 요 F번부터 L번까지라고 하는 부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한 포장물에 담을 수 있는 저희 최대 허용치의 양과 그 양을 담았을 때 적용하는 저희가 포장 지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앞선 강의에서 제가 IJ와 그다음 KL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살펴보셨던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요 KL부터 살펴보게 되면 K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킹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고, L은 저희가 한 포장물에 담을 수 있는 최대 허용체 양이라서 맥시멈 넷 퀀터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있죠. 그러면 아세탈 같은 경우에 저희 한 포장물에 60L가 최대로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겨질 경우에는 적용하는 포장 지침은 PI 저희 364에 따라서 포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포장이 되어진 포장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화물기로만 운송을 하셔야지 여객기로 운송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아이들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운송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K와 L이라고 하는 항목의 규정을 적용해서 포장이 되어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기로만 운송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포장물 겉면상에는 그것을 쉽게 저희가 식별할 수 있도록 CAO라고 하는 Cargo Aircraft Only라고 하는 화물기 전용이라고 하는 핸들링 라벨도 별도로 부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여객에 절대 탑재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IJ라고 하는 항목을 적용해서 만약 포장이 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J라는 항목을 보시게 되면 한 포장물에 담을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어떻게 되어진다? 5리터까지 담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5리터를 초과하는 하나의 포장물에 담겨져 있는 아세탈이다. 그러면 여객기로 운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한 포장물에 5리터를 초과하는 양을 담았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CAO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한 포장물 안에 담겨져 있는 아세탈의 양이 5리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여객기로 운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화물기에도 당연히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5리터 제2항목에 나와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5리터의 양을 담았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포장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적용하는 포장 지침이 있겠죠. 그게 바로 IR에 나와 있는 저희 353에 따라서 저희가 포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라는 것은 저희 353에 따라서 이 아세탈이라고 하는 아이를 PI 353에 따라서 최대 허용체 양은 5리터까지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포장의 방식은 PI 353에 언급되어져 있고,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또한 353에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포장의 방식에 따라서 PI 353에 나와 있는 포장의 방식에 따라서 포장을 할 때 담을 수 있는 양의 제한치 또한 규정에 준수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I와 J에 따라서 포장한 아이는 여객기로 당연히 운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기에도 탑재가 되어져서 운송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G와 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LTDQT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Limited Quantity라고 해서 소량의 위험물로 포장이 되어져서 운송이 되어지는 포장물이라고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요 G와 H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게 되면 요 H, 양의 제한이라고 하는 요 H를 살펴주시게 되면 이 J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 포장물에 담을 수 있는 최대 허용치 양은 리미티드 퀀터티로 진행이 되어질 때 1리터까지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때 따라야 되는 포장 지침은 G열에 나와 있는 Y341에 따라서 포장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G와 H열에 근거해서 포장이 되어진 아이는 리미티드 퀀터티로 진행이 되어지는 포장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IJ를 적용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포장물보다 현저하게 적은 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부 예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후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G와 H, 리미티드 퀀터티로 진행이 되어지는 아이는 IJ에 제공되어지는 양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 담겨지기 때문에 위험물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예외를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번 보시게 되면 EQ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그 EQ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Accepted Quant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Limited Quantity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이 한 포장물에 담겨져 있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Limited Quantity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이 담겨진 포장물이니까 저희가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Limited Quantity
카운터티보다는 더 저희가 예외를 적용받는 규정들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이런 EQ로 진행이 되어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장 지침과 양에 대한 표시가 블루 페이지에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이 EQ 코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차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이 EQ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내용을, 규정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니까 그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보시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게 되냐면, 저희가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운송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장물 다 담을 수 있는 양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양의 제한에 따라서 얼마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포장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여객기로 운송할 수 있느냐, 화물기로만 운송을 해야 되느냐, 여객기로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규정을 풀리 다 적용해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일부 예외를 적용받아 진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13강 양의 제한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강 14강에서는 유엔 규격 포장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살펴보실 거고, 유엔 규격 포장재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을 담는 포장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